투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개혁신당 이기인 네. 사무총장이 예. 우리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 제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요거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저 음. 먼저 아까 뭐 첩보원이었나요? 아, 취재 첩보원? 취재 첩보원. 취재 첩보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 방송에서 네. 취재 첩보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하여튼 그때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승명하고 그다음에 김충식하고 한덕수하고 그렇게 4명이 만나갖고 점심을 먹었단 말이지. 이런 식의 이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 취재 첩보원 얘기를. 그런데 음. 저 경자장 썰련의 앞부분에 예. 이런 고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긴 총장이 보내주신 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나. 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이제 네. 보내주셔갖고 네. 제가 확인은 지금 아니 저 글자 좀 못했습니다만. 크게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저 글자 좀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예. 크게 더 지금 글자 크기보다 한 5배쯤 크게. 네. 그리고 저건 정말 우리 시청자들께서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위에 부분부터 읽을 수 있도록 좀 내려주세요. 자, 썰전은 네. 위트와 해악이 담긴 썰푸는 시간이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취재원의 진술을 토대로 밝히고 있다. 일단 네. 앞뒤가 상충하고요.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의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이다. 즉, 저희가 훗날 그 이걸로 밑에 제소가 부분, 노란색 그 부분도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제소가 저 부분도. 되더라도 저희는 이런 글자를 써놨으니까 저희를 너무 세게 벌 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저기다 이제 면피성 발언을 넣는 거죠. 네. 비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메. 아니 왜 근데 저게 실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저게 JTBC의 특징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 뭐 요새 많이 쓰죠. 아니 근데 그렇죠. 저게 AI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 그러면 앞에다가. 서영교가 얘기한 건 뭐예요? 네. 과거 보수 정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인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에는 AI가 일을 했습니까? 본인이 확인해 뭐예요,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인사가 그런 네? 첩보를 줬대더라라는 이제 주장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앞으로는. 아니 네. 지금까지는 저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버리는 얘기인데 네. 민주당 쪽에서 한 얘기를 네. 그게 실제 인물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근데 요것도 이제 지금 이긴 총장 보내준 부분이고 이긴 총장은 이제 요 방송을 보면서 앞부분을 딱 이제 캡처를 해갖고 이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진위는 더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저 방송에 이런 자막을 띄우고 방송을 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저 알려드리는 자막이 거죠. 사실이라면 네, 저 자막이 사실이라면 맞네요. 아니, 아우 재치쟁이. 아니 우리나라 국회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야 아니, 갑자기 뒤통수 맞는 우리나라 느낌이네. 국회의원들 다 그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빅마우스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배우신 아니 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저렇게 AI 목소리 녹취된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제보자라고 틀어대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 멀지 않아 그 AI 로봇들이 네. 그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래서 국회의원 노릇하면 되겠죠. 저기 전 변호사님요. 지금 AI 기술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령 전 변호사님 목소리를 한 1분 가량을 딱 따잖아요. 그리고 AI한테 그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똑같은 목소리로 다음 문장을 읊어줘. 그럼 그대로 읊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쇼츠 있어요 지금. 글쎄요. 이 쇼츠가 나왔는데 예.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유명이신. 그 심지어 밑에 그런 말까지 나와요. 이 재능적인 말에 공감하면 좋아요 눌러주구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음성 전문가가 성문 분석해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이거 정말 아니 내가 보고 무시무시하네. 내가 한참 생각해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 게 나와요. 실제로 나와 있구나.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판 되겠네. 예? 그렇죠. 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는 됩니까? 이미 뭐 트럼프가 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있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하는 녹취라고 트는 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녹취를 앞으로 국회에서 녹취 트는 걸 다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시 장소 같은 것이 명확하면 예. 명확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녹취도 틀고 하겠죠. 그러다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당장 음식점 이름부터 밝혀라. 음식점 이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KT나 SK텔레콤에 의뢰하면 간단한 거예요.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당시에 그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 다 나와요. 저도 근데, 이거 여러 번 예. 해봤거든요. 구글 들어가 가지고 예. 내 신분이 확인이 되면 내 휴대폰에 동선이 쫙 그림으로 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왜 의혹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이 억울한 한덕수 그다음에 조희대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너희들 주장이 이렇게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는 모양새여야 하지 네. 먼저 증거를 내놓는 쪽은 민주당 쪽이어야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식당 네. 이름 까라고 하는 네. 거죠. 증거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맞습니다. 밥을 뭘 먹었는지 맞습니다. 어제 설렁탕을 먹었는지 칼국수를 먹었는지 밝혀야 네. 될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 라인의 인사가 누군지 민정수석 라인의 인사가 누군지 민정 그렇죠. 라인의 인사가 누군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증인 보호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어제- 말이에요. 네.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예. 발표하고 그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고 30분 뒤에 아마 시간 좀 보냈을 거예요. 마음을 진정하고 30분 뒤에 나오는데 기자들이 그첫 번째 왁 하는 질문이 뭐예요? 한덕수하고 만났어요. 그 만나서 그 파기환송심 얘기를 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내 같으면 진짜 화냈을 겁니다. 돌아서서. 그런데도 참 조이대도 이제는 수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차에 타고 조용히 떠나요. 원래 저는- 그런 분 아니었어요? 수련이 많이 됐겠죠. 저는 양쪽에서 직을 걸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게 만약 점심 먹는 게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라면 2그릇 끓이겠습니다. 네. 정청래하고 서영교하고 부승찬은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직을 걸어라. 왜 사법부 소장을 건드린 아니, 사건이기 이걸-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직을 사퇴할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퇴를 하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니, 사퇴 이후 이제 형사처벌도 당연히 해야죠. 네. 예, 무고죄로. 이거는 말이죠.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니면 말고에 대한 처벌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작전을 매일 쓰는 거예요. 아니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네.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아직 그 진실이라고 믿고 맞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 가서 접대받았다면서요. 그것도 지금 아니면 말고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 증거가 안 나오고 그 그렇습니다. 지기현 그다음에 청담동 그다음에 이번째는 이제 그 뭐 한덕수하고 뭐 밥 네. 먹었다. 조희대 이게 다 대법원장. 조혜 밥 먹.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아니, 지기현이 네? 카페에서 그렇죠. 만났다는 그 동료들 네. 뭐 변호사고 이런 분들이니까 사실은 다 친구들이고 하니까 동료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 때문에 만났다면 이미 공격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고 전년 그 같이 그 음료를 마셨던 분들은 지기현이 맡고 있는 이 내란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과거부터 자주 친해서 늘 회동을 하던 친구들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몰아갔다 룸살롱으로 몰고 그리고 이 엄청난 비용의 그 몇백만 원. 예, 네. 600만이라고 했습니까? 뭐 그 회식으로 포장을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도의 범죄 혐의가 나왔으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범죄잖아요. 네. 그런데 지기현이 이제 더 얘기를 하면 자꾸 확대되니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법대에서 한마디 했죠. 나는 정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한마디 하긴 한 것처럼 보이던데.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입장문을 보니까 하나 눈에 저는 이게 띄더라고요.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는 그 주어를 민주당이라고 안 쓰고 정치권이라고 썼더라고요. 예, 정치권이라고 표현했죠. 정치권에서 예, 예.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 아마 그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했을 것 같아. 민주당이라고 했다가 지우고 다시 정치권. 아니 정치권이라고 하면 여야를 통턴 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혹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권이라고 하든지 정말 캥기면은 그 정치권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분도 참 조심스럽구나 지금. 예. 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또 파라 민주당이라고 이름 쓰는 거 보니까 너는 국힘이야라고 또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예. 저는 그냥 현명한 처신을 글쎄요, 하셨다라고 매우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네. 참. 예. 그래서 판사들은 그 정도의 조심함을 갖고 네. 그 정도의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뭐 네. 직으로도 상권 분립상으로도 그렇지만 그 개개인의 처신도 어쨌든 사회와 거리를 두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조희대와 만나서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 다 웃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아마 이재명은 조희대하고 악수할 때 소름이 끼쳤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희대는 나름대로 사실은 그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던 이 그 판결을 대부분에 올라왔는데 그걸 전원 합의체로 돌린 거예요. 예. 돌리고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파기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 조희대도 결국은 절충했다. 그 정도 같으면 파기 재판을 해도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그렇죠.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네. 일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자기 스스로 포기할 때,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방기할 때 돌아오는 것은 개무시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는 양은경 거를 기자가 쓴 내용이 네. 결국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자기 책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다음번에 날라오는 거는 뒤통수 각이다. 말 그래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뒤통수 각이? 근데 말이 너무 적나라했어. 아까 우리가 문영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했던 그 사람이 네. 이제 말 중에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난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하는 두 곳이 딱 있습니다. 네. 한 곳이 사법부고 네. 또 하나가 언론이에요. 네. 그 사법과 언론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불편하게 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지 네. 이걸 하라고 언론이 존재하는 거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법과 행정 밑에다가 딱 놓겠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위헌적 발언이고 그것이 바로 탄핵 사유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헬렌 토머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네. 민주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네. 그 질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비판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권력자에게 가령 백악관 기자실에서 대통령이 앞에 시도 때듯이 나타나는데 늘 그 여자가 앉는 자리에 정해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딱 앉으면 의뢰의 대통령이 그 여자를 무시를 못하고 먼저 발언권을 주는데 늘 그 질문은 질문 기자들이 놀랄 정도로 예리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핵심을 찔리니까.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못 던지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 얘기는 사실 오늘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네. 내 이번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이 뭐 20몇 개던데 네. 그 질문들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요. 야, 백악관 출입 기자처럼 날카롭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여기도 신문사니까 내가 드린 얘기인데 좀 이 권력의 이 언론사들부터 좀 제대로 드러눕지 않는 뻣뻣한 저항하는 풀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쟁하고 애뜰 나로